오늘 시작합시다. 큰 주제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요. 일단은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주제인데, 2차적인 주제가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야당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인 반발도 좀 작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한반도기라든가 북한 쪽 선수들 단일팀 구성하는 문제가 가지고 되는 것인데, 대신 정부 쪽은 아주 구호대로 평창이 평화의 무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박상원 박사.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남북 대화 국면에서 토론할 꼭지들이 이제 나오는데, 총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 대화 국면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파티는 끝났다. 문재인 초반의 그 허니문 기간도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일방적 상승세에 있던 지지도도 이미 이 남북 대화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문정부가 실력으로 성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시기의 출발선상에서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대화가 잘 됐다 못 됐다, 대화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어쨌다, 평창 올림픽이 어쨌다, 이걸 다 떠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촛불,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 집권을 해서 이전 정부가 구분되는 광폭 소통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거기에서 고공 지지도를 바탕으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형태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주 괜찮은 나름 8~9개월의 어떤 집권 초기를 보냈다면, 남북 대화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실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지점에서 남북 대화가 일어났던 것인데, 이 남북 대화는 본질적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국민에 따라 표현될 수밖에 없는 주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부는 분명히 평화의 방점이 찍혀있고 대화의 방점이 찍혀있는데, 핵미사일 위기라는 그 엄연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 이른바 보수층, 중도 보수층은 현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찬성을 하려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8~9개월은 그냥 문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박수를 치다가, 이제 구체적인 발을 땅에 딱 딛는 순간에는 자기의 이념적 정체성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옳다 그러다가 전에 이제 각자가 촛불 탄핵, 그다음에 문정부 출범이라는 이 굉장한 격변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어떤 정치 지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 모멘텀이 이 대화로 통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의 공공연금 계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중간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파티는 끝나고 문정부가 현실 속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 박상원 박사는 남북 대화도 대화를 개시했던 그 정도까지 해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오히려 꼭 호재라고는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박사.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관계는 저는 대체로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박상원 소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제 평가가 이제 될 텐데, 물론 지금 이제 남북 단일팀 구성 가지고는 좀 여론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하키 그 선수단의 어떤 좀 피해 같은 거, 이게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좀 굳이 그렇게 무리를 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굳이 이렇게 단일팀 구성이 이렇게 전체
이번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뭐 굳이 뭐 안 그랬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청와대나 뭐 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좀 부정적인 여론은 미처 좀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남북 대화에서의 그 여론의 어떤 흐름이 지금은 이제 보니까 그때와도 또 이게 다르다. 이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별개의 어떤 국가 간의 문제로 그렇게 좀 인식하는 분위기. 아마 이게 좀 당황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점은 좀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남북 관계 어떤 그 개선의 어떤 필요성과 맥을 이제 같이 하면서 대체로 좀 순조롭게 좀 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너무 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체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북한이 이번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먼저 그 적극적인 그 자세를 이제 취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주체국인 이제 우리로서는 역시 좀 통 크게 화답을 하는 많이 좀 들어줄 건 들어주는 이런 것이 결국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 일회성의 그 결과로 끝나가지고는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좀 더 서로 간에 어떤 그 통 큰 선택들, 결단들 이런 거는 필요했고 저는 대체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를 염두에 뒀을 때 이러한 그 접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필요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적어도 이제 올림픽 기간 때까지는 정부에 수정하는 평화의 분위기가 있을 것인데 야당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평창에다가 평양이란 말까지 넣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까요? 이 소장?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저렇게 일방적으로 갖고 갈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런 부분도 국민들의 어느 동의를 좀 구해야 될 측면이 있지요. 왜냐하면 과거 핵배 정책 때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하고 지금 저걸 거의 완성시켜가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 여건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저는 평창올림픽이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올림픽이 끝나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김 대표님이 좀 웃는 그걸 보이는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제시한 거 전천법으로 올라가요. 지금 제시한 거 금강산이 뭐 전야제. 자, 전야제를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줄 겁니까? 이제 돈을 주기 위한 구멍을 뚫기 위한 부분으로 북한의 제재 압박을 이렇게 흩뜨리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협상 과정에서 북이 A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B를 이야기하면서 C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년에 장웅이 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금 5대 부상이니 뭐 8대 부상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결론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판문점에서 협상하는 거는 전부 쇼예요. 그래서 단일팀 결론도 나기 전에 그저께 9시에 났는데 저녁에 이미 오전에 문 대통령이 가서 여자 그 선수단을 단일팀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고 전날은 차관이 가서 설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는 건 다 쇼고 북한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훈련을 연기하고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라 했는데 지금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에 북한이 안 온다다가 오면 결국은 패럴림픽까지 끌고 가서 3월 말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될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연기가 아니라 중단을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올림픽이 끝나면 이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군사훈련이니 전략자산 배치를 이렇게 뚫고 몇 달을 또 더 끌고 갈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림픽 온다라는 조건으로 이야기한 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문정인이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훈련 연기가 아니라 중단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 부산항에 핵 잠수함이 그 전략자산이지 않습니까? 배치가 거부됐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그러면 올림픽을 해서 북한이 잘 지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고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방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달, 5월달 되면 미국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분명하게 그동안에 올림픽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지금 해상 차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한국은 못하겠다고 빠질 거예요. 정상회담이 언급되고 있으니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또 그 카드를 던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미 관계가 굉장히 균열이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간질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의 제재 압박에 구멍을 내는 역할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비화가 될 거고, 미국은 한국이 참가하든 안 하든 동해 서해에서 해상 차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해상 차단을 하다가 북한 배와 미국이었던 이 다국제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국의 재래식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이 정권은 자기 패만 보고 있지. 왜냐하면 상대패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집권하기 전부터 짜놨던 자기 패만 갖고 던지면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지금은 거의 먹혀 들었다라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좀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서 지금 리스크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요. 이 정권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부 저는 월남전과 같은 늪에 빠져들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김동구 예. 대표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고 우리 박 박사가 어쨌든 잔치는 끝났다. 문재인 정부. 아, 그런데 우리 황 소장은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 평창올림픽이 문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제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리자고 하시는 조금 있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지금까지의 70%의 어떤 지지율을 갖다가 해준 것은 어떻게 말하면 좀 탄핵 플레임이 연속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의 실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평창올림픽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북핵 위기 속에서 전쟁 불안까지도 갖고 있고, 뭐 연일 언론에서도 그래 보도되고, 군사 옵션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불안했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 공을 세운 분들도 감사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죠. 네. 국민들이 감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북핵을 둘러싸고 서로 강대강으로 치닫다가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대화, 평화의 국면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먼저 유치원분들한테도 공을 선사하는데 꼭 정부 관계자 말씀 같아요. 네. 감사드려야 된다고 보고, 정부 관계자들이 감사했나? KTV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보다 밥 먹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올림픽 유치를 변호한다고.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금방 제가 이렇게 처음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예를 들면 뭐 젊은 층들은 뭐 70, 80%, 40, 50대는 거의 60% 이상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북 단일팀이 이전에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호응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금방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그때와 지금하고 북이 핵과 미사일 갖다가 이렇게 핵무력 완성을 공언할 정도의 상황이 돼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남북 단일팀 그 구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공정하지 않다. 공정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게 뭐 또 더 나아가서 제가 희망을 거는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그 메달 딸 것도 아니고 이런 좀 이 실현을 했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런 것들이 중축적으로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박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국민들한테 통일이라는 건 지나갔다. 통일에 대한 네. 그런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남북한 구성에 대해서 국민 전반의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그러하고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을 되기로 해서 아마 그전에는 시동도 못 걸 상황이었는데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과 세계에 한번 보여주는 어차피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 보면 김동연 대표가 그 이낙연 총리를 엄청 칭찬해 왔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실제 무효가 됐던 시간에 발언이라고 얘기하네요. 저는 네. 저는 그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평창올림픽이 문재인 정부의 뭐 무덤이 될 거다라는 파티는 끝났다. 좀 이제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예민하게 생각하시네. 생각하지를 않고 무덤이라는데 그럼 예민할 수밖에 없지. 문재인 죽기과 함께 저는 오히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대 방향의 전개가 뭐 충분히 될 수 있다. 더 될 수 있다. 예, 문재인 정부한테도 오히려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든 이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거, 이건 이제 뭐 분명한 이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창올림픽 이제 이후가 먼저 중요한 건데, 저는 평창올림픽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남북관계가 이제 개선의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도 여기에 이제 또 참여를 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의 위기를 좀 너무 피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그 임기 내에 사실은 이 부분이 성과에 따라서는 최대의 치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무덤보다는 이 전쟁 위기의 어떤 고비를 넘어선다고 했을 때는 그걸 피할 수 있는 전개가 마련된다면 오히려 국민 여론도 이게 호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안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국민 정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거를 운전을 뭐 해야 되는 게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서로가 다른 기대의 접점이 뭐 답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북한, 미국이나 이제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평화 협정으로 가는 이제 출발점이라는 기대. 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기대가 이제 접점을 찾으면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풀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계기로 이후에도 풀릴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보수 야당들이 너무 지금의 이제 상황을 좀 이제 좀 국민 여론을 좀 자극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하려는 정치적 지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무덤 얘기. 저는 보수 야당들이 말만 그렇게 하는 척하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홍준표 혼자 말로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센 것처럼 보이는 착시 행상을 하지 실제로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매우 비겁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쯤 되면 안보를 가지고요 정부에 물어야 됩니다. 정부가 만들어 놨다라는 평화협정안의 실체가 뭐냐, 법적인 검토까지 했다는데 앞으로 북한하고의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북한 오라 해서 돈 주고 오라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이야기할 거는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핵을 인정하고 그냥 동결한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를 국민 앞에 자신의 보관이 뭔지를 솔직하게 저는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다가 되는 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끌어내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려고 하고 평화협정으로 끝내려고 하면서 핵을 인정하면서요. 그러면서 국민 앞에는 대화 교류 뭐 이런 걸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맺자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렇게 몰아주는 쪽으로 한국이 기울면서 미국하고 일본은 2로 고립시키고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북한하고 해서 4대 2로 가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건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정권이 자꾸 북한하고 대화 교류하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끝을 낼 거냐, 정말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보관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 보관이 없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특히 평화협정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요, 문재인이 이야기하면 항상 3개월쯤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치고 따라가요. 문재인은 벌써 평화협정이나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한 명은 떠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한테 고백해야지.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서 슬그머니 평화협정 쪽으로 밀고 간다면요, 나중에 제2의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프레임이 유 박사님 말씀 맥락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제 대전제가 필요한 게 우리가 DJ 정부 이후에 남북 대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뭐 DJ와 김정일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도 그건 이념적인 거와 관계없이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보기 좋았던 것이고 그 그림 하나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덮어나가는,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 장면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남북 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일관되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거의 실용화 단계에 왔다는, 그러니까 이른바 게임 체인지가 됐다 남북 대화도 그 전제, 그러니까 평화라는 프레임에 너무 진보 세력들이 갇혀 있다는 것. 그 평화가 DJ 때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어떤 좌파 세력들이 추구를 해왔고 해왔지만 그 귀결점이 핵미사일 위기로 결론 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화의 출발은 핵과 미사일 위기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대화는 전혀 이제 구분된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화인데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제 위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전의 평화와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달라진 전제 하에서 남북 협상이냐, 와 이전 DJ부터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막연한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로맨틱한 어떤 뭐 그런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 평화와 핵미사일 위기 속의 평화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티는 끝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는 또 아까 뭐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김능구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운전대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잡은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지은 거죠. 사실은 순식간에 평창을 국민에서 운전자인지 주전자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전술적 국면에서 이 주도권을 순식간에 김정은이가 쥐는, 그리고 우리가 끌려가는 뭐 이런 형태, 우리는 뭐 이제 뭐 혈감청년 고소원이겠지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 그 아이스하키 팀 문제, 그다음에 남북 단일팀 문제, 한반도기 문제, 그다음에 저기 마시는 스키장에서 뭘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뭐 2030 세대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남북 대화가 이전의 남북 대화, 핵미사일 위기 상황에서의 남북 대화의 어떤 그 판 자체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능구 대표.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지금 박 박사의 시각이 핵미사일의 핵무력 완성을 지금 보면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이렇게 입력해서 그게 상응하는 어떤 이 대북 전략이라든지 이 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전에 낭만적인 어떤 이
평화 또 통일을 바라는 그게 머물고 있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쪽의 어떤 이런 통일외교 무슨 거기 무슨 회의 참여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있는 분들 세계 참여 아니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도 굉장히 현실에 기반해서 이 달라진 어떤 상황에 기반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 여러 가지 방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뭐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눈 뜨고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뭐야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전과 지금 달라진 상황을 갖다 이 인정하고 인식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다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도 이 저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통합하고 통합반대파 뭐 이렇게 그 하는 분들도 그 실제로 그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햇볕 정책 뭐 이 버전 2, 3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그때와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가 북핵 위기를 갖다가 해결할 것인가 그런 솔루션을 갖다가 내놓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상황 인식이 너무 지금 구태의연하다든지 예. 뭐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건 분명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미동맹의 그 강화와 지금 이제 그 제재와 압박과 대화 중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마치 이 정부는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뭐 핵을 다 인정하고 짜고 하더라도 뭔가 이 자기들이 뭔가 이 주장하는 어떤 이 노선으로 정착되면 그게 최고인양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제가 느끼는 바로 요즘 약간 충격적인 게 있거든요. 아침에 여기를 오다가 제가 라디오를 듣고 왔습니다. FM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한 시청자가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해서 홍콩 여행을 준비 중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58년 개띠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58년 선배들이 환갑이 됐구나. 김만웅 선배가 환갑이 왜 또 남 영업 방해를 하고 그래요? 됐구나. 50대 환갑이라면 이게 사실 그 환갑의 이미지는 이 늙었다는 거잖아요. 58년은 개띠 형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형들이 환갑이 됐다. 그러면서 제 나이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50대 중반이 됐구나. 이게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확실한 건 나는 분명 개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절이죠. 근데 1987년이라는 영화, 뭐 영화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 또 386들이 대거 지금 이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지금 제가 왜 이 고착화된 사고가 고착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거를 좀 드는 건데. 우리 세대 여기 있는 뭐 유창선 선배나 김영구 선배나 우리 세대에서 87년을 그 영화를 볼 때는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87년의 상황으로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각자 이야기거리들이 뭐 2박 3일을 해도 그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내 아이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 낡은 흑백 영화라는 거죠. 자기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공감의 내용과 깊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간은 모두가 오류의 존재이고 또 편견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만 딱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 형성에 미쳤던 어떤 시기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게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변화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세대를 설득할 수 있게끔 굉장히 유연할 것인가? 저는 별로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별로 그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면서도 그런 증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른바 그 DJ 노무현의 어떤 평화 프레임에
진짜 갇혀 있는 것 아니냐. 국제 관계라는 것은 역동적이면서도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명확한 목표를 정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인데 최근 남북은 아까 유창선 선배가 뭐 담대한 양보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핵미사일 위기의 극복이라는 정확한 전략에 기반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한미 공조하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부의 핵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뭐 381 프레임에 갇혀서 관행적으로 가는 것인지 문제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 여론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이제 뭐 다르다는 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저는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봅니다. 이 기회가 여러 차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절박한 아주 마침 평창올림픽이 주어진 그런 이제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 상황으로 이제 갑니다. 아마 별로 그 기반 관계 개선 기반 구축 못하고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당장 미국이 지금 벌써 전략자산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여전히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거 결국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 여차하면 다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빠르게 진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다만 거기서 지금 좀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이 국민 여론, 국민 정서를 어떻게 읽어나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나가야 될 건지 이것이 이제 대단히 어렵고도 이제 중요한 이제 숙제인데 저는 그것의 이제 요체는 저거라고 봐요. 이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느냐, 유지하느냐 부분인데 저는 그건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포기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끌고 가기 어렵다. 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거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긴 협상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로드맵이 있다 하더라도 협상에 들어가는 주체들이 이거를 뭐 로드맵을 공개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상대가 있는 협상인데 어떤 정해진 로드맵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것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보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핵화가 어떻게 가능할 건가? 북한과 미국 또 우리 이런 것하고 관계 속에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거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가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어떤 상징성만 가질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그 북핵 문제를 푸는 어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이 대화가 여러 가지 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북미 대화, 북미 협상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에 의해서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치열하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뭐 2달간의 어떤 이 휴직이 그거는 꿈이었구나 그냥 환상이었구나 들면서 그 이후에는 더욱 격화된 어떤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라는 것은 어쨌든 각 주체들 간에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은 뭐 기본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항상 이렇게 이 협의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늘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핵에 대한 동결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추구 목표는 핵 폐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창의적인 해법이 이 문재인 정부가 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좀 기대해야 되고 또 국민적 성원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김동근 대표의 짧게는 2분 40초가 짧게군요. 보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견해차가 있는 것 같네요. 유창선 박사는 보니까 이것도 지금 평화 국면도 좋은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 거의 유일한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한반도 이상을 할 수 있는 찬스 대사를 살려야 된다 그런 입장.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황대영 소장은 지금 물려 들어가는 것도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당사자 직접적인 당사자 아닌데다가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뭔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진행되면서 보긴 하고요. 아까 평창 올림픽 유치 얘기가 나왔는데 이틀 전이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관련 기자회견 하면서 마지막 판에 유치했던 본인의 공도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 자체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대통령 정도의 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으면 조금 결이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MB로서는 MB가 원하는 대로 판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판이. 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라는 표현이 나왔죠. 결국은 다 레토릭을 다 빼고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열차의 종점이 어디냐? 그건 MB 구속이거든요. 다 그래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MB 목적까지 뭐 MB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MB 쪽 입장에서 본다면 칼 끝이 왔는데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은 다음날 바로 반격을 해서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면으로 양 세력 간 친노 세력과 MB 간의 어떤 전쟁 분위기 물론 뭐 포토라인에 설 것이고 MB가 또 그걸 몰고 가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어떤 분노라는 표현까지 끌어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MB가 정말 1억 원을 달러로 바꿔갖고 김윤옥 여사가 명품을 썼다 논식이나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분노했던 피의사실 공표, 국정까지 개입해가지고 모욕 주기 그게 지금 똑같은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친노와 그러니까 한 하늘을 치고 살 수 없는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고 두 세력은 그 다음에 정치 탄압이다 분노를 느낀다라고 서로가 이제 소위 이런 치킨 게임으로 마주 보고 달린 열차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세겠죠. 정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도로 넘어가 버린 부분은 실제로 MB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MB 쪽이라면 불가분청에는 고소원이 되거든요. 향후에 대한 모든 적폐 모든 것은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그 다음에 분노를 느낀다면서요. 분노를 느끼면 결국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냐. 전 정권의 대통령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포토라인 세우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속시키겠다는 지금 MB 측의 반발 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뭐 그런 구도로 간 거죠 지금 사실은. 이번 과정 보면은 저는 과잉 대응이 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MB 같은 경우도 좀 지나치게 좀 흥분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배경은 그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번에 3명 중에서 2명은 구속이 되고 혼자서만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거 그것에 이제 주목하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협조를 이제 자기 진짜 최측근이 자기 부친과도 같은 인물이 모든 걸 다 지금 협조를 하고 털어놓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가 될 거에 대한 위기의식 거기로부터 그런 내용이 나온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위기의식이나 또 반발의 어떤 심리는 뭐 또 이해가 이제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뭐 노면의 이제 죽음 뭐 이런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또 측근들을 또 이렇게 다 그냥 이제 도열을 시키면서
그런 장면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적절했는가? 좀 너무 흥분된 과잉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예. 그거보다는 일단은 검찰 수사에 좀 협조를 하는 기조가 지금은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걸 읽고 또 실제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직접 나선 거란 말이에요. 분노라는 이제 용어까지 감정적인 용어를 이제 써가면서 이제 나선 건데 저는 그것도 문 대통령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 수사, 앞으로 MB에 대한 검찰 수사나 또 뭐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대통령의 분노에 따른 것으로 또 해석이 되거나 또 그런 어떤 구실을 줄 가능성이 이제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그 박수라도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은 이게 MB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 보복인 걸 주장하고 싶은데 예. 봐라 대통령의 분노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구실에 또 이제 빌미가 충분히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문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나서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았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MB 문제는 현 정부가 이렇게 뭐 정치적인 언어를 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법과 사실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 대독한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분노라는 표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한 거를 노무현 대통령을 그 추모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지상정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혹한 어떤 그런 죽음을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항변하는 자리에서 끌어냈다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일각에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것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이 보복이다. 뭐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한간에 많이 떠돌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있는 거 하고 전직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 자기 항변 자리에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저는 전혀 다르다. 이게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속을 다 까집어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그 노태우 때 이렇게 와이스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 위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마 골목 성명 뒤에 그걸 하고 했던 그게 이제 연상이 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자기 측근 참모란 사람들은 장세동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다들 좀 의리를 지켰어요. 골목 성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골목이라 하면 좀 조폭이 연상되잖아요. 그런 의리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 아주 급해졌다, 어쩌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희중 부속실장이라든지 전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폐행을 당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뭐 정두원 그 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함께 했던 어떤 그 가치와 또 네. 어떤 그런 정치 여정을 함께 했던 분들을 갖다가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적 신뢰 속에서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드라이한 어떤 그 검찰 수사의 양으로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공세적인 성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오히려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MB가 뭐 어떻다. 김희중 전 실장 뭐 MB 야박하고 인색했다. 그다음에 김희중 뭐 이 문제는 이제 뭐 그것도 충분히 이제 토론할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뭐 MB를 두둔하자, MB가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MB의 성명 낭독과 문재인의 분노는 자 우리가 정치 오늘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일의 국정과 제가 뭡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가치 문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는 뭐 정치적인 언론 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다. 뭐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할 거다. 이런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정권 아젠다로 이게 그다음에 도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가치적인 그 서로 적폐를 청산을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국민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뭐 문재인 잘했다, 뭐 이명박 잘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게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이 그야말로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두 집단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잖아요. 그러면 구도가 바뀐 거죠 이게 지금. 그럼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MB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기조 6월 선거를 치르겠다. 자 이제 뭐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다음날 일제히 MB 철권들이 김두무 실장부터 해가지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철저하게 정치 보복이다. 그러니까 MB 측에서는 정교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대거 이제 다음날 나가서 뭐 이재호 의원 뭐 이런 등등 했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뭐 누가 옳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광우병 촛불 사태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 그 뭐 어떤 그 켜켜이 사이에 있던 양진영 간의 어떤 정말 분노 뭐 오케이 그건 뭐 그대로 인정합시다. 또 뭐 동문들이 갖고 있는 슬픔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국민 통합의 기회였으면 좋겠고 이게 국민 대다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호 국정 아젠다가 전전 정권과 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난 이 지점도 파티가 끝났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5년 대한민국 미래 5년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해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인데 10년 전의 비극적 사태에 대한 원한을 오롯이 지금 가지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문재인 대통령 수첩 속에 넣고 다닌다. 봉화마을에 처음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굉장히 국민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그 과거의 원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 하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실장에서 목례를 하면서 정말 젠틀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마음이 짠했는데 눈물 한 번을 못 흘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절치부심 와신상담 켜켜이 쌓인 하늘 문 대통령 가슴 속에 있었구나. 아직도 문 대통령의 수첩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갖고 다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도대체 지금. 문 대통령이 마침 이제 보복 얘기, 분노 얘기를 이제 꺼냈기 때문에 뭐 MB라든가 또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 측의 이제 반발이 더 거세질 겁니다. 이제 뭐 정치 보복이다. 대통령의 분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검찰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상 뭐 지방선거 뭐 여론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MB가 보수층으로부터도 사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MB 언제 탄탄이죠? MB가 뭐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특별히 뭐 대한민국 보수를 뭐 특별히 뭐 걱정해왔던 그런 행적을 보였던 인물도 이제 아니고, 더군다나 이번 과정에서 뭐 드러나고 있는 거, 뭐 정두환 전 의원 이걸 통해 가지고 나온 거, 뭐 자기 사람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제 버려뒀는지, 이제 김희중 전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부인이 자살을 했는데도 거기에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었던 그런 인물로 또 이게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뭐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뭐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MB의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대통령은 여기서 빠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뭐 20%든 30%든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는 뭐 개입을 하지 말고 일체 앞으로도 그래서 오직 이거는 검찰한테 넘겨서 예. 조사하고 사법 처리할 거 있으면 하고 저는 그것이 정도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